오, 묵직해. 근데 이번에는 이제 D5로 옮겨 탔습니다. D5로 옮겨 탔는데, 일단 아까는 인스크립션 트림이었고요. 이번에는 모멘텀 트림으로 바뀌면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송도 국제도 이게 이제 D5의 모멘텀이 가장 낮은 그레이드죠. 가격이 제일 싼 8천만원대 그 트림을 지금 시승을 하게 됐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선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그 D5의 인스크립션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근데 모멘텀 트림에는 냉방 시트가 빠졌네요. 아쉽고, 야, 8천만원이 넘는데 냉방 시트를 안 달아주다니. 이게 그냥 그 냉방 기능이라고만 생각하면 좀 차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게 시트 자체가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토 스타트 스톱 끄는 게 있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고, 그 드라이브 모드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그 다음에 오프로드, 다이나믹, 인디비주얼,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D5로 갈아탔는데요. 일단 첫 느낌이 하체가 좀 달라요. 그 서스펜션 세팅이, 이게 디젤하고 가솔린에서 차이가 나는 거겠죠, 아마. 아까는 굉장히 이렇게 짱짱한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하체가 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상당히. 모멘텀과 인스크립션에서 차이를 주는 것 같지는 않고, 보통 거기에서 서스펜션 세팅을 바꾸진 않죠. 근데 이제 디젤 엔진 같은 경우 이제 엔진 특성상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T6 엔진은 이제 같은 4기통 2000cc에 그 슈퍼차저랑 터보차저를 같이 더해가지고 320마력이었죠. 토크는 한 40 정도였고, 근데 지금 디젤은 출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235마력. 대신 토크는 48 정도니까 토크는 훨씬 더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D5급으로 세팅을 한 거죠. 만약에 디젤도 D6급이 있으면, 그러면 뭐 출력 한 280까지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국내에 이번 들어온 거는 D5급이어서 235마력 정도의 출력을 갖고 있는데, 일단 뭐 토크가 높기 때문에 무거운 차체가 무겁다고 해도 전혀 이렇게 좀 둔한 느낌 같은 거는 들진 않아요. 들진 않는데, 처음 출발할 때 약간, 아까 가솔린 같은 경우는 처음 출발할 때부터 굉장히 경쾌했었는데, 가솔린에 비해서는 조금 하체도 그렇고 어떤 엔진 반응이나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조금은 더 여유있게 출발하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네, 그리고 D5 엔진 같은 경우는 그 파워 펄스라는 기능이 이제 최초로 적용이 됐는데요. 이제 터보 엔진이죠. 터보 엔진이면 결국 그 배기에서 나오는 압력, 배기에서 나오는 배기압의 일부를 빼서 그걸로 터빈을 돌려서 공기를 압축해서 엔진으로 집어넣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처음 막 출발할 때는 배기압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는 힘이 좀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는 터빈이, 그 터보가 작동 안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트윈 터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파워 펄스라는 기능을 새롭게 이제 개발했는데, 이 파워 펄스는 수시로 그 한 2리터 정도 되는 bombe에다가 그 공기를, 압축 공기를 항상 저장을 하고 있어요. 항상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2000rpm 이하에서 그 이제 방금 막 출발한다든가 그런 상황에서 그 본배에 있는 그 압축가스를 가지고 터빈을 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2000rpm 언더에서도 그 터빈을 굉장히 바로바로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새로운 기능, 새로운 방식이죠. 네,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방식인데, 어쨌거나 덕분에 그 저회전에서부터 그 힘이 굉장히 많이 살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터보레그라는 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리고 1단하고 2단에서만 씁니다. 1단하고 2단, 그리고 2000rpm 이하에서만 쓸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그 컴프레서에서 수시로 압력을 채워 놓는 거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한번 썼다가도 또 바로바로 쓸 수가 있고, 일단 아까 인스크립션 탈 때 뭐 엄청 화려해가지고 우와 막 그러고 있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이제 기분이 좀 다운이 됐네요. 일단 이런 게 다 플라스틱입니다. 다 플라스틱이고,
우드도 아까는 그 우드 느낌이 정말 좋았죠. 근데 그냥 보통 우리 흔히 보는 우드 그레인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물론 이것도 리얼 우드고 안쪽에 리얼 우드 베니아가 들어있긴 하겠지만 아까랑 느낌이 많이 다르죠. 일단 뭐 코팅 자체가 좀 차이가 나고, 이쪽에 가죽도 아까 그 가죽이랑 수준이 차이가 나죠. 가죽 시트가 이거는 이제 기본이고, 그 인스크립션에서는 나파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 고급스러웠는데, 인스크립션을 보시면 인스크립션을 사게 되지 않을까, 견물생심이 분명히 생길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시트가 그 기존의 볼보 시트들은 늘 비슷했죠. 각 그레이드마다, 모델들마다 디자인이나 기능에서 사실 큰 차이가 없었는데, 이번에 디자인이 획기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좀 여유가 있으면서 몸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헤드레스트도 예전 것보다는 굉장히 편하고 위치나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안마 기능도 있고, 여기도 안마 기능이 있나? 여기는 모멘텀에는 안마 기능은 없군요. 그 앞부분 쿠션 확장이랑 허리 받침대 정도가 지원이 되네요. 아까 같은 경우는 인스크립션에는 그 사이드 볼스터 조절할 수 있고 안마 기능까지 들어 있었는데, 이 차에는 그거는 없고요. 그러면 계기판도 설정, 디스플레이, 주제, 여기도 퍼포먼스는 설정할 수 있군요. 계기판 설정하는 건 똑같고요. 퍼포먼스로 설정이 되면 전체적으로 계기판이 좀 빨간색이 많이 들어오죠. 중간 목적지 주변입니다. 일단 이번 D5는 대충 결론이 나오네요. 차가 크다,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 그리고 디젤 엔진인데도 2000cc 디젤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이 큰 차를 굉장히 가볍게 움직여 줄 수 있다. 그러면 뭐 궁금한 거는 그걸로 다 해결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정숙성은 지금 정지해 있을 때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 소음이 조금 들어오긴 하는데요, 진동은 거의 없어요. 지금 이제 시동, 오토 스타트 스톱에서 시동을 꺼버렸네요. 한번 켜서 갔다가 서면 바로 꺼지네요. 똑똑한데. 지금 차가 정차를 했다가 시동을 걸고 조금 이동한 상태에서 다시 정지를 했을 때 바로 또 시동을 꺼주느냐, 그 얘기고요. 지금 바로 꺼졌습니다. 오토홀드가 같이 걸려 있군요. 지금 오토홀드도 걸려 있고요. 오토홀드랑 오토 스타트 스탑이 같이 잘 작동을 하고 있고, 힘이 야, 이게 2000cc 가지고 진짜 이 정도 힘을 낸다는 게 막, 이게 지금 이렇게 밀면 슉 밀려요, 차가. 200m 앞에서 77번으로. 계기판 가운데 내비게이션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우디가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계기판 가운데에도 내비게이션이 떠 있습니다. 지금 지도 확대 이런 부분들도요, 이렇게 하면 터치 스크린에서 바로바로 줄이고 늘리고 이런 부분들도 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전체적인 경로, 전체 경로 같은 걸 파악할 때 이렇게 해서 내가 어디로 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다 20인치 타이어, 똑같은 타이어를 신고 있는데도 하체 느낌이 다른 거는 분명히 서스펜션 세팅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차피 디젤 엔진들이 원래 이제 한 뭐 100km 정도로 속도가 올라가면 소음이나 진동이 거의 없어지죠. 가솔린이랑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죠. 지금도 노면 소음만 들어오지, 타이어 소음만 들어오지, 뭐 엔진 소음이나 바람 소리 같은 건 거의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디젤은 뭐 아무래도 연비가 좋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디젤을 선택하실 것 같고, 힘에서도 사실 뭐 거의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로백이 한 7.8초 정도 되니까 2000cc에 이 덩치에 제로백이 2.8초니까 7.8초니까 진짜 힘은 상당히 여유가 있는 거죠. 좋네요. 연비만 좀 잘 나오면, 차가 커서 연비가 과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 지금 시점에서 그 가솔린은 연비가, 공인 연비가
정해졌고요. 디젤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아직까지 연비가 발표가 되진 않았습니다. 자, 여기도 파일럿 어시스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일럿 어시스트는 가장 기본 트림인 D5 모멘텀에도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좀 빼고 싶으신 분들도 빼고 가격을 좀 낮추고 싶은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볼보 XC90을 사시는 분들은 이 정도의 안전과 편의 장비 정도는 누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아, 진짜 편하다. 이 정도면 진짜 가족들이랑 어디 장거리 여행 가기에는 정말 진짜 대박이겠다. 예전에 XC90이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그 스웨덴을 갔었거든요. 스웨덴 가서 XC90으로 시승을 좀 했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XC90도 정말 좋았죠. 근데 지금은 뭐 그때에 비하면 차가 한 사이즈 더 커지고, 그리고 이제 뭐 연비나 또 안전이나 모든 면에서 월등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정말 오랫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급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에어컨 빵빵하게 켜져 있는 상태고요. 아주 강력하진 않습니다. 이게 7초대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크고 이제 지상고가 높다 보니까 그렇게 강하게 느껴지진 않아요. 그렇긴 한데 뭐 전혀 그 힘이 부족하거나 둔하거나 이런 느낌 없이 경쾌하게 가속을 잘 하고 있고요. 지금 에어컨도 켰고 하다 보니까 아마 방금 실측하면 7초대는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뭐 2000cc 엔진인 걸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정도의 가속력이죠. 자, 고속을 한번 쏴보죠. T6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고속까지 달려보지 못했고요. 지금 D5로 달려보는데 일단 뭐 고속에서 안정감은 좋은 편이고요. 근데 이제 가속감은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기본 출력이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초고속 영역으로 가면 가속감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서 꾸준하게 올라가긴 올라가요. 거리가 있으면 꾸준하게 최고속도까지 올라가긴 합니다만,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거. 한 150km 정도까지는 그게 무리 없이 잘 가속이 되는데, 그 이후부터는 가속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건데요. 자, 이거는 오디오 한번 들어보죠. 이거는 바우스 윌킨스 아닌데 나쁘지 않은데요. 뭐 이 정도도 사운드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뭐 완전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우스 윌킨스면 사실 뭐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 정도로도 음악은 상당히 나쁘지 않게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차이가 나긴 나네. 좋은 게 좋긴 좋군요, 역시. 아까 이 노래 그 아시는 분 올리시면 상품 드리겠다고 했는데, 하긴 요즘은 음원 이거 그냥 바로 검색되잖아. 그걸로 해버리면 그냥 바로 알 수 있긴 있군요. 아주 짧게 나갔긴 했지만 그래도 뭐 관심 가져주시는 분한테는 선물 드리죠. 선물이 뭔가요?
선물이 아마 자동차 모형 같은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일단은 그 자동차 모형 하나 걸게요. XC90. 네, XC90 자동차 모형. 1대 64이긴 하지만 정밀도가 높으니까 시중에서 거의 한 1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는 그런 모형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스펜션 세팅이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데요. 이게 좀 뭔가 물렁물렁하거나 그런 출렁대는 느낌 거의 없이 굉장히 안정감이 좋고 또 힘도 여유가 있다 보니까 되게 이제 경쾌하게 바로바로 응답성 자체가 좋고 그렇긴 한데 요철을 지날 때 충격은 기대한 것만큼 매끄럽진 않네요. 요철이나 뭐 과속 방지턱 같은 걸 넘어갈 때 충격이 탁 들어올 때 그게 아주 매끄럽게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는 아니고 조금 충격이 이렇게 여진이 남아있는, 쿵 하고 나서 이렇게 울림이 조금 남아있는 어떤 그런 느낌이어서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볼보가 늘 그래 왔었나? 아니면 동치 때문인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그 서스펜션의 충격 흡수하는 그냥 주행할 때의 어떤 안정성 자체는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과속 방지 턱 넘을 때 이때 충격이 약간 이렇게 바로 매끄럽게 충격이 딱 튀고 나서 바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진동이 좀 남는 그런 스타일로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충격 흡수 능력 정도는 아니에요. 그건 조금 아쉽네요. 왜냐면 이게 다 너무 좋으니까 차체 강성도 좋고 디자인도 좋고 또 인테리어의 어떤 질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정말 좋고 그리고 그 엔진과 변속기, 스티어링 이쪽도 기본기 자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흠을 잡자면 과속 방지턱 넘을 때 그때 이제 충격 흡수하는 그 실력은 조금 더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스포츠 모드인데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 확실히 저단에서도 좀 밀어주는 힘이 확실히 더 있네요. 다른 부분들 변화는 사실 없는 것 같고 기본 이제 그 변속기 프로그램만 좀 더 저단 기어를 많이 써서 저속에서 좀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세팅을 해주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도 지금 저속에서 밀어주는 힘이 좋죠. 근데 이번 XC90은 다 이제 사륜구동 모델이고요. 전부 다 D5 올WD, T6 올WD, 그리고 이제 T8 올WD인데요. D5하고 T6는 그동안 볼보가 전통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던 할덱스 방식의 토센 디퍼런셜이 적용된 전자식 사륜구동을 쓰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앞바퀴 굴림 베이스죠. 앞바퀴 굴림 베이스에 그런 어떤 전자식 사륜구동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T8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거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앞에는 똑같은 2000cc 가솔린 엔진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뒷바퀴 쪽에 전기 모터가 들어갑니다. 근데 T6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솔린이 320마력이죠. 근데 이제 T8은 가솔린은 313마력으로 조금 줄어들고 전기 모터가 87마력을 발휘합니다. 전기 모터 87마력이면 상당히 높은 편이죠. 그래서 전기 모터 같은 경우는 이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일반 하이브리드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 모터가 힘도 굉장히 세고 배터리도 용량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가 한 40km 정도를 주행할 수가 있고요. 아마 그 제원을 확인하진 않았는데 전기 모터만으로도 뭐 거의 한 120km 그 정도까지는 가속도 가능할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그 전기 모터랑 가솔린이 같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그런 파워를 발휘하는 거죠. 시스템으로 한 400마력 정도 되니까 제로웨가 5초대까지 떨어지고 그러면 정말 말 그대로 8기통, 예전 8기통 수준의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 시승차 중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T8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2대밖에 탈 수 없다 보니까 저는 오늘 T6하고 D5 아무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T6랑 D5를 시승을 하게 됐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가정에서 충전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그 일반 가정용 전기로 충전을 하게 되면
한 2시간에서 최대한 4시간 정도면 충전이 되고요. 그렇게 충전해 놓으면 전기 모드만으로 40km 정도를 주행할 수가 있고, 또 속도도 거의 한 100km 이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충전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전기차처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반 개인주택이고 내가 전기를 매일매일 충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냥 평상시에 전기차처럼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기본 일반 하이브리드랑 달라서 힘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파워를 느끼기에도 굉장히 좋고, 또 그냥 평상시에 전기차처럼 쓰면 거의 뭐 기름값 거의 안 들고 전기로만 주행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괜찮고, 또 장거리 주행은 뭐 그냥 전혀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일반 가솔린이랑 똑같이 주행을 하면 되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사실 장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가정에서 이제 충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면 그 장점이 더 극대화되는 거고, 만약에 가정에 충전 시스템이 없어도 그냥 하이브리드로만 주행을 하더라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일반 하이브리드보다는 연비가 훨씬 더 잘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기 모터랑 배터리 용량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전기들을 세이브할 수가 있고, 또 만약에 성능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배터리를 세이브하는 모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주행 중에 그 엔진에서 만들어진 파워 가지고 배터리 세이브를 좀 더 많이 해 놓으면, 그러면 좀 더 원할 때 강력하게 주행 성능을 낼 수 있는 그런 모드들도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것도 정말 괜찮습니다. 특히나 뭐 단독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고급 그런 버전을 원하신다면 T8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이 들죠. 실제로 뭐 그 구매 고객들 중에 15%가 T8을 선택하셨다고 하니까 도전의 박수를. 차고 조절이 되는 에어 서스펜션은 R 디자인과 엑셀런스 트림에만 적용이 되고요. 차는 이제 오프로드에 들어갈 때 한 43cm 정도, 5cm 정도 차고를 또 높여서 오프로드에 들어갈 수 있고, 고속으로 가면 기본보다 약 한 10에서 20cm 정도 차를 낮춰서 안정감 있게 주행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자동으로 차고 조절이 됩니다. 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D5, T6, T8 전부 다 4기통 2000cc, 1969cc 짜리 엔진을 장착을 했고요. 디젤은 트윈 터보, 그리고 가솔린은 트윈 차저, 그래서 슈퍼 차저와 터보 차저를 같이 가진, 그리고 T8에는 가솔린 트윈 터보 엔진이랑 또 전기 모터, 이렇게 해서 총 3가지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됐고요. 이 큰 덩치를 4기통 엔진으로 진짜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인다는 게 정말, 똑같은 얘기 계속하지만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고, 디젤은 전체적으로 주행 감각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 그리고 초반 가속도 힘이 부족하진 않은데 초반부터 좀 더 경쾌한 건 D6가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이제 출력 차이가 많이 나죠. 320마력하고 235마력이면 출력 차이가 좀 많이 나니까, 그래서 그런지 T6가 훨씬 더 경쾌하게 주행을 할 수가 있고요. 디젤보다 나는 가솔린 엔진을 선호한다 그러면 이제 T6를 선택하시면 되겠지만, 그 엔진 그레이드로 따지면 한 급 위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선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 T5가 있든가 또 D6가 있으면 좀 더 선택은 다양해지겠지만, 지금으로선 국내에 D5랑 T6 두 개만 적용이 됐다는 거, 아주 고급스러운 거, 아주 강력한 걸 원하시면 T8도 한번 도전해 보실 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본형에서부터 거의 첨단 안전장비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연동되어 있는 그 부분은 최근에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가 한 단계 더 발전을 하는 바람에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나온 E클래스 수준까지는 아니고 그 전 S클래스나 아니면 BMW 7 시리즈, 아우디 Q7 정도랑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반자율 주행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인스크립션 트림을 선택하시면 진짜 고급스럽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바우스 윌킨스 오디오 완전 물건이죠. 물건이고, 그게 옵션이 아니라는 거죠. 인스크립션이 기본으로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크립션 한번 도전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9인치 모니터가 적용이 되면서
뭐 많은 기능들을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홈 버튼이고요. 이렇게 스크롤 해가지고 지금 총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 도트가 있거든요. 세 가지 페이지가 있는 거죠. 이게 메인이고, 이거는 응용 프로그램이 있는 페이지고, 여기는 차량 기능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서 기능 같은 것들을 뭐 선택을 하면 되죠. ESC 스포츠 모드 오프, 그다음에 오토 스타트 스톱을 끄고 켜고 이런 것들도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끄고 켜고를 여기서 다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 화면인데 총 4가지 내비게이션, 미디어, 전화기, 음향 경험 이런 것도 있네요. 네. 여기는 아마 자기가 원하는 메뉴들을 갖다가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터치를 하면 내비게이션 화면이 커지고 나머지들은 이제 작아지는 거죠. 밑으로 내려와 가지고. 근데 여기 하다가도 내가 음악을 컨트롤하고 싶다 그러면 바로 중간에 거 누르면 미디어 파트가 커지는 거고요. 지금 이 차에는 바우스 윌킨스 같은 적용이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자, 뭐가 있나 볼까요? 아까 노래 들어봅시다. 플레이는 여기 버튼이 밑에 따로 있어가지고 그냥 잠깐 정지하고 싶으면 그냥 바로 이거 정말 잘 빼놓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음악 잠깐 정지하고 싶은데 막 기능 찾아 들어가야 되면 그 진짜 골치 아프죠. 근데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도 이 상태에서는 지금 음악을 만약에 듣고 있다가 이거를 메뉴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걸 누르고 들어가서 이걸 눌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메뉴 그 중요한 기능들은 이렇게 빼놔가지고 사실 이 차의 모든 기능들을 이 사이에다 다 집어넣어 놓다 보니까 물리적인 버튼은 여기 있는 게 거의 다예요. 그래서 그 플레이랑 그다음에 포즈, 그다음에 곡 바꾸는 거, 그다음에 앞뒤 유리창에 이제 습기 제거하는 거 비상 버튼. 여기 있는 이 버튼은 네, 이쪽에 있는 콘솔 박스, 여기다 글로브 박스, 네, 글로브 박스를 여는 버튼은 여기 달려 있습니다. 글로브 박스에 냉방 기능이 있군요. 네.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쪽 우드 이런 것들이 그 나무 결 이런 게 막 그대로 다 살아 있거든요. 진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디자인적으로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북유럽. 실제로 우리가 이해를 사실 잘 못했어요. 그동안 볼보를 봐오면 사실 이해를 잘 못했었는데 실제로 그 스웨덴에 한번 가보면 이 나라 사람들은 이런 차를 만드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그게 이제 문화가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국내에서도 그 북유럽 스타일 또는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가구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이 XC90의 디자인도 상당히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독일식 고급스러움이랑은 좀 달라요. 좀 더 절제되고 좀 더 차분하면서도 실제로 이런 소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소재들을 써서 그렇게 잘 꾸며져 있고요. 지금 여기도 이런 것들도 여기도 이게 진짜 무슨 꼭 고급 그 가구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키에도 나파 가죽을 입혔습니다. 이것도 이제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키도 진짜 고급스러워. 무게도 굉장히 가벼워요. 진짜 이런 건 주머니에 넣고 다녀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네요. 핸들은 펀칭은 없네요. 가죽에 펀칭은 없고 시트가 이게 보면 시트를 여기서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소수속 조절. 이쪽에서도 일단 여기 있는 이거를 누르면 기능이 마사지를 켜고 끄고를 할 수가 있고요. 끄기, 켜기. 네. 끄기, 켜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측면 보호대. 네, 측면 보호대도 이렇게 애니메이션 안 나오는데 지금 누르면 옆구리가 더 불룩해져서 눈을 꽉 잡아주는 그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면 허리 받침대 뒤에 이제 로모 스포트, 그 다음에 쿠션 확장. 이거는 이제
아랫부분 이게 길이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길이가 짧아지고 늘어나고 이렇게 되고 있고, 이쪽 인터페이스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사용하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버튼을 많이 집어넣어 버리면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지만 실제로 기능을 사용할 때는 당장 급한 메뉴들을 찾아 들어가야 되면 사실 불편한데, 기본적으로 그 4개의 단으로 많이 쓰는 것들을 지금 뽑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주행 중에 내가 원하는 걸 바로바로 찾아 들어가기도 크게 불편하지 않도록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에어컨 쪽도 지금 잘 되어 있고, 냉방 시프트는 이렇게 해서 누르면 3단, 2단, 1단 이렇게 되고, 히팅 시트, 열선 핸들 여기 있고, 온도도 쭉쭉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아주 직관적으로 잘 해놨습니다. 진짜 이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한참 들여다보고 여긴 뭐 있지 들여다보면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요거는 9인치, 계기판은 12.3인치. 네, 그리고 이 스티어링 휠 이 각도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그 자세 잡기에 굉장히 크게 자세 잡기에 아주 여유 있을 정도로